방지법상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해당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가지 주요 조항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조항 중에서는 유일하게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이 바로 이 직무상의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공직자가요,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줘서 이것을 취득하게 해서 이용하게 하거나 하면 처벌받는다, 이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밀이라 했을 때는 법적으로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는 것들은 비밀로 본다라는 거 돼 있지 않습니까? 미공개 정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들은 미공개 정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즉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제3자한테 줘서 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주요 내용이 나오고, 또 적용 범위 보니까 공직자들은 당연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인데 공직자로서 퇴직한 사람들, 퇴직자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혀놓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퇴직자의 그 연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요, 밑에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놓은 이 표는 뭐냐면,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공직자가 이 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공직자가 아닌 일반 민간인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직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데, 근데 공직자 중에서 신분상 비정규직의 신분에 있는 분들 조금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 게, 공무원 조직의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공직 유관단체의 비정규직이냐, 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흔히 공무원 조직 말 그대로 지자체, 서울시청 혹은 정부, 그죠? 그럼 국가직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무원 조직에서의 비정규직은 신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소위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법으로 따져도 공무원 법을 적용받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공무원을 비롯한 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무원 조직의 비정규직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라는 거고, 다만 공무원 조직 아닌 공직 유관단체들 있죠. 일반 공공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신분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공직 유관단체에도 비정규직이 용역도 있고 직접 고용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직 유관단체에서 공직 유관단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소속이 공직 유관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 유관단체의 정규직도 공직 유관단체 소속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도 공직 유관단체 소속 비정규직, 소속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 유관단체 소속 비정규직이라면 이 법 적용 대상으로서 모든 조항을 다 적용받는다. 다만 용역업체인 경우에는 그 이제 소속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용역업체들은 싹 다 뺀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기본적인 이제 법 적용 대상의 룰인데,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3자까지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항에는 다 적용되지 않지만 이 조항에서는 그들도 제3자로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들도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내용을 부연 설명 제가 했었고요.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에서 제3자든 공직자든 미공개 정보, 비밀들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제3자, 공직자가 말고 제3자가 공직자한테 비밀 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이것이 직무상 비밀인지 혹은 직무상의 미공개 정보인지 알 길이 없죠. 그죠?
내가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혹은 그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비밀인지 미공개 정보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조항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3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뭐 이용을 하는 경우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질문이 딱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녹화 강의라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아서 Q&A를 만들어 왔어요. 자자자. 그러면 여러분, 알면서도 이용한 경우에 처벌받는다라고 했을 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3자가 나 이거 비밀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뭐 친구가 있다 치고 그 친구가 공직자인 친구한테 야, 있잖아, 요 A 주식이라는 거 이거 사면 다음 달쯤 되면 한 2배 될 거요. A 주식 한번 사봐 라는 걸 들었어. 카드라 통신처럼 들었어요. 그죠? 친구들끼리 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딱 들었어. 그래서 나는 뭐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샀어요. 근데 이제 그 A 주식이 어떻게 오를 거라는지 그 나름의 이유, 비밀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친구가 사러 가니까 산 거야. 왜 그런지 그것이 비밀인지 등도 몰라.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세요, 여러분. 원래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 기본 원칙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A라는 법을 잘 몰라요. 그 잘 몰라서 내가 위반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법원 가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여러분. 내가 법을 잘 알든 잘 모르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법으로 다스린다. 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몰랐다 해서 봐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법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내가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혹은 그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3자로서 이것이 비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면 이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봐준다. 이것까지 처벌해버리면 과도한 제한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 현실적으로 진짜 몰랐겠습니까? 에이, 몰랐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거 아닐까? 그런 좀 의심이 들죠, 솔직히. 그죠? 아니, 뭔가 어느 지역에 개발 정보가 있어서 그 부동산 사면 돼. 그럼 뭐 그걸 또 파헤쳐 볼 거 아닙니까? 내 돈 막 쓰는 거니까. 야, 어떤 정보길래 이걸 뭐 사면 되냐? 막 파헤치고 막 물어보다 보면 이것이 비밀이다, 미공개 정보다라는 거 다 감잡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내 몰랐다라고 발뺌하는 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그런지 수사기관에 우리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찰들이 수사 잘합니다. 자, 언론에서 하도 막 경찰들 뭐라 해서 그렇지 실제로 딱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찰 정말 우수한 경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아니, 밤늦게까지 막 술 먹고 돌아다녀도 그 뭐 치안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 강도 뭐 밤늦게 갑자기 누가 총 쏜다, 막 칼로 찌른다. 아니, 물론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면요, 밤 늦고 술 먹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런 나라 많아요. 그죠? 제 말은 그렇다고 진짜 밤 늦고 술 먹고 다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그 코로나 규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밤늦게 들어갈 때 강도한테 칼 맞을까봐 고민하면서 막 그러진 않죠. 잘. 그만큼 치안이 안전하다, 뭐 이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죠? 자, 치안이 안전하다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뭐 착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경찰들이 그만큼 일을 잘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웬만한 거 다 밝혀낸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곤란하겠다. 알면서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조항에서는요, 돈을 벌었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이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비경제적 이익까지도 포함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가 나와 있죠. 그죠? 말하자면 뭐 승진 시험 문제를 유출해 가지고 내가 승진 시험을 봤다.
뭐 이런 건 직접적으로 당장 뭐 돈이 내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용을 했기 때문에 비밀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도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이 조항이 10가지 주요 내용 중에서는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있는 조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보니까 막 7년, 3년, 5년 어우 형사처벌 딱 된다. 그죠? 자, 첫 번째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그럼 그 공직자는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에 보니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득은 어떻게 한다? 몰수 또는 추징한다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그냥 몰수한다라는 거고 1,000만 원 벌어서 다 썼다. 이제 통장에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럼 뭐 집을 경매 넘긴다든지 해서 그 1,000만 원의 돈을 추징한다. 이 뜻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제3자 공직자한테 어떤 비밀을 듣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제3자인 경우에는 어떻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세죠. 그죠? 역시나 재산상의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라고 돼 있고 아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직자가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미공개 정보를 본인이 이용했다 혹은 제3자가 이용하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직무상의 비밀 등 이용 금지. 절대로 뭐 이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실제로? 사실 생각해 보면요. LH 사태. 이 LH 사태가 직무상의 비밀의 이용 금지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직무상의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막 땅 투기를 했던 거고 그것이 밝혀져서 막 국민적인 공분이 확 일어났죠. 뭐 물론 그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면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고 그 여론의 힘으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는 나름의 결실도 있긴 합니다. 그죠? 비록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나머지 소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소는 잃어버렸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소들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키워야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 LH 사태 이후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게 되는 나름의 이 성과를 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직무상의 비밀 이용 금지 이 조항이 바로 LH 사태의 굉장히 큰 어떤 핵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밑으로도 보니까 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 뭐 주식을 산다 등등의 여러 가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들 많죠. 그죠? 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코인이 다시 뭐 조금 죽었다가 최근에 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코인 한참 막 붐이 일어났을 때 2017년도였나요? 그때 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께서 이 코인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해. 내 코인 거래소 이거 폐쇄하겠어 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폐쇄하겠어 라는 기자회견을 딱 하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름 TFT가 있었거든요. 그 TFT의 일원이 또 코인을 막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그런 발표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한다? 그 전날 막 싹 팔아버렸죠. 그죠? 그게 또 나중에 언론에 막 밝혀지면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미공개 정보 내일이면 발표한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미리 뭔가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거든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하는 건 곤란하겠다. 그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Q&A를 통해서 직무상의 비밀 이용 금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요, 내가 직무상 비밀을 들었지만 이용을 하지 않았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들었어요. 그 제3자가 이 비밀을 야, 주식 그거 사면 대박 나 라고 말을 들었어. 근데 주식을 안 샀어.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듣기만 하고 이용을 안 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용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럼 무죄겠죠. 왜 무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왼쪽 상단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했을 때 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거니까 이용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무죄인 거죠. 자, 근데 이 제3자는 무죄지만 알려준 공직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려진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고 법이 이것만 있습니까?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있고요. 국가공무원법도 있고 어쨌든 뭐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법령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알려준 공직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거든 비밀과 미공개 정보는 아무것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꼭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